인터뷰를 이제 시작할게요. 네네. 그 국제 결혼은 언제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18년도부터 이제 국결혼 생각을 했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랑 카페를 몇 군데 봤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이제 속성 결혼밖에 없어서 그냥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냥 계속 이제 서치를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근데 속성 결혼 더 발전한 게 카톡으로 뭐 한 달, 두 달 교제하고 뭐 현지 와서 그냥 건식하고 바로 그것도 속성 결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관심이 있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 보고 카페를 가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랑 거의 좀 흡사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 뭐 연애 좀 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맞으면은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원에 가입을 해서 이제 영상통화를 여성분하고 서로 프로필 동의하에 영상통화 일정도 잡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영상통화하고 나서의 그 소감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사진만 보고 이제 좀 세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도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느낌이 사진이랑 보는 거랑 영상통화하는 거랑 느낌이 상당히 틀렸어요. 영상통화에서는 차분한 그 여성분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와서 커피숍에 가서 현지 맛선을 봤는데, 그때 또 첫 느낌은 또 어떻게? 그때 또 틀리더라고요. 그때 느낌은 진짜 딱 처음 봤는데 일단 너무 앳됐고 순수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표정 하나하나랑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원하던 그 여성상을 찾은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맞선 보면서 그 여성분 표정을 보니까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고 이런 걸 우리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 데이트 하면서 좀 베트남 날씨가 또 덥고 해가지고 좀 날씨 때문에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마. 날씨가 제일 힘들었어요. 음식은 좀 어떠셨어요? 음식은 고수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호감이 있어서 교제를 좀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매칭이 됐어요. 매칭이 이제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또 보시고 또 판단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많이 또 긴장했죠. 그래도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허락하시고 오늘 처갓집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는 그 친할머니도 옆에 같이 살고 계시고 친척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반겨주시고, 여성분 아버지는 조금 이제 말씀이 없으셔서 무뚝뚝 하시고, 어머님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처갓집 가서 좀 어땠어요? 느낌이? 일단은 제가 이제 국결을 하고 싶은 그 여성상이 처갓집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은 화목하게 지내는지. 근데 이제 그날 처갓집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 처갓집의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가족들도 화목하고 그 여성분 방에 들어왔는데 방도 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가족들이 화목하니까 정말 사랑받고 자랐구나.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사랑받고 자란 그 사람이 사랑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제가 결혼하면은 그런 가정으로 결혼하고 싶다 했는데 갔는데 딱 제가 생각했던 거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친할머니가 아까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도 약간 좀 그때 좀 뭉클했었거든요. 통역이 해주는 이야기가 손녀가 행여라도 좀 나쁜 남자 만나면 어떡할까, 그거를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예비 신랑을 보고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비 신부도 옆에 있다가 할머니가 보니까 본인도 이제 또 눈물을 막 글썽이고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사랑 받으면서 끊는 저만 믿고 그 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전날에도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나 여성분도 결혼하면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다는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도 눈가에 눈물이 들썩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뭉클했고
요번에 가서 할머님이 또 그렇게 하시니까 여성분들 힘드시고요. 그때 또 그거랑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제 일정이 끝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매칭이 돼서 이렇게 카톡 하는 거를 좀 알려줬어요? 어떻게 네, 하는지? 카톡 어제부터 이제 네. 오빠 잘 자요 이렇게 자주 쓰고 음. 간단한 대화는 하거든요. 사진도 보내주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 토픽 공부를 나름대로 혼자 한 달 정도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했는데 앞전에 우리 신부들은 어제 토픽 발표가 났는데 또 전원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등한 신부가 186점 받고 2등이 뭐 182점 받았는데 사실 저는 신부들한테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점수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물론 토픽 땄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대화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나 이런 거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게 먼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문자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랑 이 모양을 보고 이제 따라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이제 수월해지고 신부가 언어 소통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다려 주시면 아마 한국어도 잘하고 할 거예요. 10월달에 이제 또 시험이잖아요. 네.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천천히 해도 된다고. 10월달에 안 하면 11월 때도 있고 그 천천히 잘 배우고 잘 해서 한국을 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여성분이 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정은 이제 2차 방문은 우리 여성분하고 교제하면서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중간에 관여를 안 하거든요. 교제하면서 우리한테 언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해 놓으면 되고 2차 방문, 3차 방문 베트남에 올 때마다 처갓집을 항상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런 부담이 없고 자꾸 가고 싶거든. 또 신부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국제결혼은 사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거는 쉽거든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전통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 비자 발급이 받고서 한국에 가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 사실.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교제하는 동안 서로 이제 나와 잘 맞는지도 봐야 되고 한국에 가면 이제 내 와이프가 뭘 어떻게 할지를 서로 의논을 해놔야 돼.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낮에 놀고 있으니까 공부 안 해?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막 우왕좌왕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툴 수도 있고 미리 계획을 교제하면서 잡아놓고 어떠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또 토픽 공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신부가 한국에 가면 한 달 정도는 그냥 가만히 뭘 하든지 뭐 이렇게 간섭 안 하고 두는 게 좋아요. 뭐 신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 어린 신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신랑들한테 한 달 정도는 뭘 하든지 간에 내버려 둬라. 조금 적응할 때까지는. 근데 이제 한국 가자마자 며칠 안 됐는데 한국어 공부해라, 뭐 청소해라, 빨래해라, 뭐 밥해라 이러면 신부도 막 좀 당황스럽거든. 하나하나 내가 해주면서 옆에서 좀 보라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크거든. 그러니까 딸 키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결혼 이렇게 실패하시는 분들 되게 안타까운 거를 저도 이제 국제결혼을 살아본 그 경험자로서 일단 첫 번째는 나이 차이로 인해서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신부도 신랑 나이 괜찮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신랑한테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은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교제하면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 가야 돼. 중간에 또 베트남에 들어와서 또 데이트도 하고 처갓집도 하다 보면 내가 또 처갓집에 잘하고 또 교제하면서 어떤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또 마음이라는 거를 오랜 기간 대화를 하다 보면 전달이 되거든요. 뭐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라.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또 웃는 또 코드가 또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믿음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해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부딪히는 일도 있고 교제하면서도 부딪힐 수 있어요. 또 한국 가서도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더 단단해져.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또 일 끝나고 오면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된장찌개라도 싹 해놓고 좀 왔어 하면서 씻고 나오세요 뭐 이런 로망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나도 화가 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화가 난다고 목소리가 커지면 베트남 친구들은 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럴 거면 니네 나라로 가라, 베트남으로 가라 이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또 진짜 가라고 하는 줄 알고 또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흥분되고 이러면 연애할 때처럼 카톡으로 가라앉힌 다음에 오빠 일 끝나고 왔는데 사실 조금 서운해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은 안 싸워요.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제 와이프가 너무 불쌍한 거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리고 저도 너무 이렇게 와이프한테 너무 막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뭐 검증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신 있게 계약서에도 이제 여성의 부적격한 거, 뭐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결격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뭐 지참금부터 용돈부터 업체 비용부터 다 환불을 해줄 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현지에 있으니까 검증은 제가 하면 돼요. 그리고 기숙사에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또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직원들 통해서 부적합한 게 나오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퇴소를 시킬 거고 대신에 생활 태도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신랑분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분도 교제하다 보면 예비 신부에 대해서 느껴. 아, 이 여성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느낄 거예요. 또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아, 고집이 있구나, 뭐 배려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느끼고 그거를 좀 안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생활검증,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부적격한 거를 보는 거고 성격이나 태도 같은 거는 우리 예비 신랑분이 겪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여성은 착한데 나하고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좀 아니다 싶으면 좀 정리를 하고 저랑 또 상의해서 또 다른 여성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하니까 사실 국제결혼이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성들 외모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이혼까지 가게 되면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내 부모님, 내 가족들이 더 내 눈치를 보고 더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결혼식을 하고 비자 받고 끝났다라는 거는 진짜 오산이거든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 신부들은 솔직히 검증은 깨끗해요. 근데 신랑들은 제가 사실 몰라요. 겪어보지 못해서. 신랑들 검증이 안 된 신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검증을 못할 수밖에 없죠, 신랑들.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살아보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사후 관리라는 거는 제가 여기 현지에 있기 때문에 가정 방문 이런 건 못하더라도 신부하고 계속 소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하면서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바로 이야기해라. 왜냐면 문화적인 거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자꾸 쌓이면 이게 덩어리가 돼서 또 믿음이 깨질 수도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일이 또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분도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랑 자주 소통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한국 가더라도 우리랑 또 소통하면서 우리가 카페에 정모가 있듯이 우리 베트남 처갓집에 또 단톡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좀 내려놓고 정말 좋은 여자 만난 것 같아요. 좀 좋은 인연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여성을 만나서 기분이 좋고요. 되게 감사하죠, 저도 정연 가입한 게 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일단 볼게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여성 보고 일주일 전에서 제가 프로필 드리고 바로 이렇게 진행해서 메시지 전했는데 진짜 제가 덕분에 이제 좋은 여성 만나서 진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이에요. 사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흔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국제결혼을 할 때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노력하는 자에게 우연히 놓아준 다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좋은 인연이 또 생긴 거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부한테만 잘해주면 돼요. 그만큼 또 잘하는 부분에서 또 신부도 또 그만큼 잘할 거고 너무 두 분이 성격도 잘 맞고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 보여서 교제 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베트남 저같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뭐 느낀 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한 말씀 하시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올해 그 국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들보다 많이 5년이면 많이 알아보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저같이 선택한 이유는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검증 자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저도 아는 카페에 가입돼 있는데 거의 뭐 마담이나 에이션한테 맡겨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가씨들 뭐 프로필 주고 바로 맞선 보고 사고 터지면 또 다시 하고. 근데 여기 처갓집 그 시스템은 1차로 이제 그 검증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믿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현지에 있으니까 현지에서 또 신부님하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게 그 일단은 거기에 안심됐고요. 뭐 마담이나 에이전시 아니면 위탁 기숙사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냥 현지에서 모집 남자만 모집하고 그 여자들은 다 이제 마담이나 에이전시 다 위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검증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다 이제 1차 검증을 다 하시니까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을 제가 5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네. 현재 지금 그 맞선 그 시스템 중에 여기가 이제 처갓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네. 국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처갓집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업체보다 되게 투명성 있고 정직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만 있지 않으시면 더 크게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